지금 이 순간 한 회사가 자기 본사 건물을 팔았습니다. 970억엔, 한화 약 9천억 원짜리 요코하마 본사를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새들어 살기로 했습니다. 자기 집을 팔고 자기 집에 월세 내며 사는 회사. 그 회사 이름이 닛산입니다. 2년 연속 6조 원대 적자, 직원 2만 명 감원, 공장 7개 폐쇄, 혼다와의 합병 시도.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과거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파트너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르노. 25년 전 닛산을 살려줬고 그 이후로 닛산이 가장 싫어했던 그 회사. 닛산과 르노의 26년 애증의 역사와 그 관계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최신 팩트로 완전히 파헤쳐드립니다. 때는 1999년 3월 27일, 닛산은 말 그대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부채 2조엔, 7년 연속 적자. 자존심 강한 일본 자동차 업계의 3대 브랜드 중 하나가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죠. 독일의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인수를 검토했다가 포기했고 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구원투수가 프랑스의 르노였어요. 닛산 지분 36.8%를 약 54억 달러에 인수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르노는 카를로스 곤이라는 남자를 일본으로 보냅니다. 브라질 태생, 레바논계 프랑스인. 닛산 COO로 부임한 곤은 일본 자동차 산업 역사에 전례 없는 칼을 들이댑니다. 공장 폐쇄, 2만 명 감원, 일본의 종신고용 문화, 계열사 유지 관행을 정면으로 깨버린 거예요. 당시 일본 사회는 충격과 경악 사이를 오갔습니다. 결과는요? 딱 2년 만에 닛산 흑자 전환, 르노-닛산 얼라이언스가 이렇게 탄생했고, 이 동맹은 이후 미쓰비시까지 끌어들이며 한때 세계 1위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합니다. 르노와 닛산, 겉으로는 파트너십, 하지만 실제 구조는요? 르노는 닛산 지분 43.4%를 가졌고 닛산은 르노 지분 15%만 가졌는데 그것도 의결권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회사법상 40% 이상 순환 출자 기업의 경우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이었죠. 즉, 닛산은 르노의 사실상 자회사였습니다. 매출이 2배 가까이 더 많아도 지분 구조에서는 완전히 하위 파트너였어요. 닛산 내부의 불만은 당연히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역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카를로스 곤 체포. 도쿄지검 특수부가 곤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합니다. 보수 과소신고,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등 혐의가 줄줄이 나왔어요. 곤은 자신이 닛산을 르노에 완전 통합시키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닛산 내부 세력의 쿠데타에 희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는 일본 정부와 프랑스 정부까지 개입한 정황이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지금까지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든 곤 사태 이후 르노-닛산 관계는 완전히 균열이 생겼습니다. 2023년, 닛산은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을 마침내 이뤄냅니다. 르노가 닛산 지분을 43.4%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로써 양사는 서로 상대방의 지분 15%씩을 동등하게 보유하는 구조가 됐어요. 닛산이 르노의 지분도 의결권을 갖게 되면서 25년간 유지되던 종속관계가 공식적으로 해소됩니다. 동시에 르노가 새로 설립한 전기차 자회사 엠페어에 닛산이 최대 6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르노가 전기차 전환 자금이 필요해 닛산의 투자를 받는 모양새가 된 거죠. 관계의 역전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닛산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2026년 현재 닛산의 상황을 숫자로 보면 할 말을 잃게 됩니다. 2025년 회계년도 예상 손실도 6,500억엔, 약 6.1조 원입니다. 2년 연속 6조 원대 대규모 적자. 불과 2년 사이에 12조 원이 넘는 돈이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요.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는 브랜드 가치 하락과 신차 부재가 겹쳤고 중국에서는 BYD를 비롯한 로컬 전기차 브랜드에 완전히 밀려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일본 내 판매량도 전년 대비 17.7%나 감소했어요. 자국민조차 닛산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닛산은 극약 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 전 세계 공장 17개 중 7개를 폐쇄하고 전체 직원의 15%인 2만 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창업지인 가나가와현 공장 2곳을 각각 2027년과 2028년 초까지 폐쇄하기로 확정했고 멕시코 2곳,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인도 공장도 정리 대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코하마 본사 건물을 970억엔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비울 수 없으니
향후 20년간 임차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을 팔고 그 집의 세입자로 남은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026년에는 닛산이 만기 상환해야 할 부채만 약 56억 달러, 한화 7,3천억 원 규모입니다. 1996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부채 만기입니다. 2024년 12월, 닛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혼다와의 경영통합 논의를 공식 발표한 겁니다. 2026년 8월, 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협상이 결렬됩니다. 혼다가 닛산을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회사로 편입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닛산은 이를 강하게 거부했어요. 과거 르노와의 관계에서 사실상 종속 취급받았던 경험이 있는 닛산 입장에서 그 트라우마는 여전히 생생했던 거죠. 자존심을 지켰지만 남은 건 더 깊어진 위기였습니다. 2023년 2월, 혼다와의 합병이 무산된 직후 닛산은 르노 지분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매각해 신차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르노와 닛산은 2025년 3월 상호 출자 지분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추가 합의했어요.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닛산이 지분도 줄이고 떠나려는 듯 보이면서도 왜 르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걸까요? 세 가지입니다.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는 수십 년간 부품, 플랫폼, 생산 시설을 공유해왔습니다. 2026년 현재 닛산이 준비 중인 신형 리프도 르노 메간 이테크와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둘째, 전기차 전환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 닛산은 세계 최초 완성형 전기차 리프를 만든 선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테슬라, BYD, 현대기아에 밀려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졌어요. 반면 르노는 유럽에서 앰페어를 중심으로 전기차 전환에 본격 올인 중입니다. 닛산이 전기차로 살아남으려면 르노의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르노는 닛산의 지분을 아직 갖고 있다. 2025년 3월 합의로 상호 지분을 10%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매각 일정과 매각 상대방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르노는 여전히 닛산의 주요 주주입니다. 폭스바겐이 르노가 보유한 닛산 지분을 인수하려는 보도도 있었지만 확정되지 않았어요. 닛산 입장에서는 자사 지분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초관심사인데 그 열쇠를 르노가 쥐고 있는 겁니다. 닛산과 르노의 이야기는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한때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파트너가 됐다고 선언한 닛산은 그 직후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요코하마 본사도 팔았고 2만 명의 직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켰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가장 벗어나고 싶었던 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7년 3월까지 수익성을 회복하겠다는 게 닛산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의미 있는 신차가 나오기까지 최소 2028년 이후라고 말이죠. 닛산은 과연 이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출구에 르노가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누군가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